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생방송 무대에 한국에서 온 7명이 서 있었다. 그 무대는 늘 미국과 영국의 스타들 차지였는데 그 밤에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그룹이 올라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우리가 매일 듣던 그룹이 그 무대에 서 있었으니까. 2019년 4월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미국 뉴욕에서 생방송으로 나가는 코미디와 음악의 상징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줄여서 SNL이라 불리는 이 무대는 1975년부터 44년 넘게 미국 대중문화의 한복판을 지켜온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토요일 밤이면 을에 텔레비전을 켜고 기다리는 그야말로 온 국민이 아는 무대죠. 그 무대의 음악 게스트 자리는 오랫동안 미국과 영국의 정상급 스타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무대에 오른 것은 한국에서 건너간 7명의 청년, 방탄소년단 BTS였습니다. 한국 가수가 이 무대에 선 것은 SNL 44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미국 방송의 상징 같은 그 생방송 무대에 한국에서 온 그룹이 처음으로 서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TS는 그해 4월 12일 새 앨범 맵 오브 더 솔 페르소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13일 이들은 미국 MBC 방송의 SNL 무대에 음악 게스트로 올랐습니다. 그날 방송의 진행은 미국 배우 엠마 스톤이 맡았습니다. BTS는 이 무대에서 앨범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영어 제목으로 보이 위드 러브를 전 세계 최초로 라이브로 선보였고, 이어서 마이크 드롭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7명은 절도 있는 군무와 흔들림 없는 라이브로 무대를 채웠고, 방청석에서는 곡이 끝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안방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그 무대에서 한국어 가사의 노래가 울려 퍼진 겁니다. 한국 가수가 SNL 무대에 오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방송이 나가는 동안 BTS와 SNL을 함께 엮은 해시태그는 전 세계 트위터에서 실시간 화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앨범 페르소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로 데뷔했습니다. 이 앨범은 발매 전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미리 주문된 예약 판매 수량만 약 300만 장에 달했고, 발매 직후에는 80개가 넘는 나라의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동시에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의 팬들이 같은 날 같은 앨범을 손에 넣으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방송의 상징 같은 무대에 처음 서고 그 나라의 앨범 차트 정상까지 밟은 한 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무대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알려면 SNL이 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1975년에 시작해 44년 넘게 매주 토요일 밤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코미디 쇼입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미국 방송 문화의 상징 같은 프로그램이죠. 이 무대는 그 주위의 화제를 풍자하는 코미디와 함께 매회 음악 게스트를 초대해 라이브 무대를 꾸며왔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 게스트 자리는 오랫동안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뮤지션들의 것이었습니다. 팝스타와 록밴드, 힙합 뮤지션이 번갈아 그 무대에 올랐고,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미국 대중음악의 중심에 섰다는 상징이 됐습니다. 어떤 가수에게는 이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미국 주류 음악계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증표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생방송이라는 점도 남달랐습니다. 미리 녹화해 편집하는 무대가 아니라 실수 하나까지 그대로 전파를 타는 진짜 라이브였으니까요. 노래 한 소절, 춤 동작 하나가 실시간으로 미국 전역의 안방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언어도 무대도 낯선 나라에서 실수 없이 완벽한 무대를 보여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이 무대의 음악 게스트 자리를 채워온 것은 세계적인 미국과 영국의 팝스타와 록밴드, 힙합 뮤지션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대에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노래하는 그룹이 선다는 것은 그때까지 누구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BTS는 2013년 한국의 크지 않은 기획사에서 데뷔한 7인조 그룹이었습니다. 대형 기획사의 막대한 지원도 미국 방송사의 조명도 없었습니다. 데뷔 초에는 미국에서 이름조차 낯선 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 꾸준히 세상에 내놓았고, 방송사의 힘이 아니라 팬들의 입소문과 온라인을 타고 나라의 경계를 넘어 번져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무대에 서기 며칠 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그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하나로 이들을 꼽았습니다. 예술가 부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을 두고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쌓아올린 5년 남짓의 시간이 2019년 그 생방송 무대의 몇 분으로 응답받은 셈이었습니다. 공연이
앨범이 나가자 세계 곳곳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와 버라이어티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이 무대를 일제히 받아 적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 그룹이 SNL 무대에 선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짚으며 K-팝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떤 매체는 이 무대가 미국 방송에서 K-팝의 새로운 장을 연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또 어떤 매체는 이날의 공연과 함께 새 앨범이 미국 차트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나란히 짚었습니다. 팬들과 네티즌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한 해외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방송을 봐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국어 노래가 이 무대에서 흘러나왔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미국다운 무대에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그룹이 서 있는 걸 생방송으로 봤다. 그 밖에도 이런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화면을 캡처해서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다 보냈다.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라 역사다. 언어가 다르다는 게 이제 아무 장벽도 아니라는 걸 이 무대가 증명해버렸다. 미국 방송이 먼저 불러줄 만큼 이들이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거다. 우리 부모님도 아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 한국 그룹이 나왔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긴다. 생방송이라 더 떨렸는데 실수 하나 없이 완벽했고 관객이 다 같이 소리를 질렀다. 번역 없이도 이 무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온 세계가 단번에 알아봤다. 오늘 밤 미국의 안방에서 한국어로 부른 노래가 당당히 울려 퍼졌다. 이런 글도 줄을 이었습니다. 무대 위 7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걸 보고 저게 진짜 실력이라는 걸 온 세계가 알았다. 미국에 사는 친구가 다음날 학교에서 다들 그 무대 이야기만 했다고 전해왔다. K-팝을 잘 모르던 우리 삼촌까지 저 그룹은 정말 대단하더라며 먼저 말을 꺼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나조차 이 무대에 한국어 노래가 흐르는 걸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짧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44년 동안 닫혀있던 문을 한국에서 온 7명이 처음 열었다. BTS를 이 무대에 올려놓은 힘은 공연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무대에서 처음 선보인 노래 보이 위드 러브는 미국 빌보드의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의 8위로 데뷔했습니다. 한국 그룹의 노래가 이 차트에서 세운 가장 높은 데뷔 순위였고, BTS는 이 차트 상위 10위 안에 여러 곡을 올린 첫 한국 그룹이 됐습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더 놀라웠습니다. 공개 24시간 만에 7,460만 회가 재생되며 당시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영상을 통틀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본 영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고지에도 하루하고 반나절 남짓 만에 도달하며 유튜브 역사상 가장 빠른 1억 뷰 기록까지 갈아치웠습니다. 앨범의 성적도 못지않았습니다. 이 무대와 나란히 공개된 앨범 페르소나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의 1위로 데뷔했습니다. 첫 주 성적은 앨범 환산 23만 장으로 그때까지 BTS가 세운 가장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물 음반과 다운로드로 팔린 순수 판매량만 19만 6천 장에 달했습니다. 이 앨범이 정상을 밟은 곳은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소나는 같은 시기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공식 앨범 차트에서도 나란히 1위에 올랐고, 한국 가수가 이 나라들의 앨범 차트 정상을 밟은 것 역시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1위는 BTS가 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빌보드 200 정상에 올린 세 번째 앨범이었습니다. 한 그룹이 1년 안에 미국 앨범 차트 1위 앨범을 3장이나 낸 것은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달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올해의 인물 독자 투표에서도 BTS는 세계 팬들의 참여 속에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며 2년 연속으로 그 화제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생방송 무대와 싱글 차트, 앨범 차트, 그리고 유튜브 기록까지 2019년 4월 한 달 사이에 이 그룹이 세운 기록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SNL 무대를 기점으로 BTS는 미국의 주요 방송 무대에 잇따라 초대받으며 활동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미국에서 무명이던 한국 그룹이 미국 방송의 상징 같은 무대에 처음 서고 그 나라의 차트 곳곳에 자기 이름을 새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주목한 건 이 눈부신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BTS는 미국의 대형 방송사가 밀어주지도 미국 라디오가 자주 틀어주지도 않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나라와 언어가 다른 팬들의 손끝에서 미국 방송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방송사가 밀어올린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팬들이 스스로 움직여 만들어낸 자리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 앨범이 세계에 건넨 이야기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고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어 가사가 아니라 서툰 발음으로 겨우 따라 부르는 한국어 노래가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한 미국 팬은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늘 세계의 유행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그날 밤 가장 미국다운 무대 위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한국어였다. 또 다른 해외 팬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생방송 무대조차 결국 한국어로 부른 노래를 그 밤의 주인공으로 불러 세웠다.
언젠가 내 아이에게 세계를 바꾼 무대가 우리와는 다른 언어로 채워졌다고 말해줄 것이다. 국내 팬들은 이 광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무대에 우리 가수가 섰다니 아직도 꿈만 같다. 44년 동안 미국과 영국 스타들이 지킨 자리를 우리 가수가 처음 밟았다는 게 두고두고 자랑스럽다. 우리가 쓰는 말로 부른 노래를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 불렀다는 게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언젠가 이 순간이 교과서에 실릴 거라고 믿는다. 우리말 노래가 미국 방송의 중심에 선 날이니까 부모님께 이 무대를 보여드렸더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우리말 노래 한 곡이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어떤 상보다도 값지게 느껴진다. 돈으로도 방송사의 힘으로도 살 수 없는 자리를 팬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려한 영어 한 줄 없이도 진심은 언어를 넘어 세계의 무대에 닿는다는 걸 이 공연이 증명했다. 미국 방송의 상징 같은 그 생방송 무대를 한국에서 건너간 7명의 청년이 한국어로 부른 노래로 처음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세계에 건넨 말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건 7명이었지만 그날 밤 세계가 함께 따라 부른 언어는 한국어였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